태양을 삼킨 여자 22화 뇌피셜 소설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다. 정루시아는 민강유통 사무실에서 문태경과 마주쳤다. 문태경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루시아는 완벽하게 달라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고 가치관은 현실적이었으며 누구보다 냉철한 사업가처럼 행동했다. 따뜻하고 단호했던 예전의 백설이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문태경은 당황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덕적 판단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참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정루시아의 말에 문태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불편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저 여자가 정말 백설이가 아닐까?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 한편 김선재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루시아가 백설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고 비서실 직원들과 루시아의 스케줄을 몰래 확인하기도 했다. 그녀의 집 주변을 몇 번이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보기도 했다. 그는 말했다. 팔에 화상이 없다고? 그건 지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민경채와의 대화에서도 짜증을 감추지 못했다. 왜 그렇게 정루시아를 믿는 겁니까? 그리고 조용했던 민세리. 갑작스럽게 예전 학교 친구들과 연락을 다시 시작하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말도 없고 조용했던 아이가 다시 화려한 옷을 꺼내 입고 비밀스럽게 어딘가를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민경채는 그녀의 이런 행동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정루시아는 장현숙의 비서에게서 전해받은 사진을 바라본다. 민두식이 사진첩을 열고 오래전 사진을 꺼냈다는 이야기. 장현숙은 말했다. 기억을 건드려. 죄책감은 사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독이야. 정루시아는 대답했다. 사랑으로도 죄책감으로도. 무너뜨릴 준비가 됐어요. 이제 민강 안에서 복수의 시계는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실을 외면한 이들, 그리고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이들. 그 사이에서 정루시아는 그 누구도 상상 못할 방식으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정루시아와 문태경, 두 사람의 기억이 교차하는 밤이 다가온다. 태양을 삼킨 여자 26화 뇌피셜 소설 가장 저항할 때는 가장 치열하게 전진한다. 정루시아는 민경채가 지시한 일을 수행하겠다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 문태경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점점 혼란을 느끼며 그가 알고 있던 백설희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루시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그녀는 문태경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며 그 모습을 김선재에게 보여주려 한다. 김선재, 난 당신이 알던 백설이가 아니야. 이제 그만 의심해. 문태경 역시 그 거리감 속에서 더는 백설희의 흔적을 찾지 못한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 한마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 딸. 그것은 정루시아의 진짜 본심이었다. 문태경은 그 진심의 조각에 혼란을 느끼며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진다. 한편 김선재는 정루시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며 결정적인 단서를 잡기 위해 주변을 맴돈다. 그는 그녀가 백설이라는 확신을 품고 있었지만 정루시아가 민경채의 지시를 따라 조건 유통 인수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진다. 백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 그녀는 정말 백설이가 아닌 걸까? 정루시아는 실제로 조건 유통 인수에 찬성할 생각은 없다. 단지 김선재의 의심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뿐이다. 그녀는 이 일마저 문수정에게 넘기려는 속셈이다. 장현숙은 문태경이 30년 전 사건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는 점에 의문을 갖는다. 어째서 저 아이가 그 일을 알고 있지? 그러나 곧 깨닫게 된다. 과거 그 부부와 가까웠던 장현숙은 문태경이 바로 그때 실종된 아이임을 알아차리고 두 사람은 과거를 공유하며 깊은 대화를 나눈다. 결국 장현숙, 문태경, 정루시아. 이 셋은 복수를 위한 팀으로 다시 하나가 된다. 정루시아는 민두식에게 더 이상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제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 속에서 오히려 거리를 둔다. 곁을 주지 않는 민두식에게 진심이 담긴 거리감은 더 큰 파장을 불러온다. 의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민두식.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정루시아에게는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 순간 모든 복수의 톱니다. 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아무도 그것이 복수라 알아차리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 정루시아, 문태경, 장현숙.
세 사람의 비밀스런 동맹이 시작된다. 그들은 다시 민강유통의 심장을 조준한다. 태양을 삼킨 여자 25화 뇌피셜 소설 정루시아, 정체가 드러나는 시점. 정루시아는 복수를 위해 계획한 전략의 중심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간다. 더 이상 과거의 백설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인물로 재탄생한 그녀는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 중이다. 1. 감정선의 중심, 사각관계의 서막. 정루시아는 문태경, 김선재, 민경채 사이의 사각관계 중심에 선다. 김선재는 루시아가 백설이임을 확신하며 주변을 맴돌고 민경채는 루시아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며 문태경은 그녀의 정체를 직감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본다. 네 사람의 감정은 점점 고조되고 복수와 사랑이 얽히는 전선이 형성된다. 특히 민경채는 점점 문태경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함께 일하며 느껴지는 그의 고든 신념과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은 늘 냉정한 선택을 해왔던 민경채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둘만 남은 사무실에서 문태경이 묻는다. 왜 요즘 그렇게 자주 저를 바라보십니까, 민 사장님? 잠시 당황하던 민경채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용히 말한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이 일이 아니라면 우린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문태경은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쉰다. 아직 아무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2. 민세리의 친모로 지목된 정루시아. 민세리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를 찾으려 하고 장현숙은 이 틈을 타 루시아를 친모로 조작할 계획을 세운다. 만약 루시아가 민세리의 친모로 밝혀질 경우 미성년자인 민세리를 대신해 민강유통의 지분 행사는 정루시아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 복수의 판이 법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이다. 3. 문태경과 정루시아, 복수의 연대로. 문태경은 정루시아를 여전히 믿고 있으며 그녀의 행보를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그리고 결국 정루시아가 조건 유통을 인수합병하지 않고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며 민강 유통을 공격하려는 계획임을 알게 된다. 문태경 역시 조건 유통을 돕고 있었고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공통의 목적 아래 조용히 손을 잡는다. 과거의 상처가 만든 신뢰와 현재의 목적이 엮이며 둘은 본격적으로 한 팀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4. 민경채와 민수정, 자매 전쟁의 서막. 정루시아는 민경채와 민수정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균열을 만든다. 민수정에게는 민경채가 사장 자리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흘리고 민경채에게는 민수정이 조건 유통 계약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유도한다. 점점 깊어지는 자매 간의 대립은 민강유통 내부를 흔들며 정루시아의 전략에 힘을 실어준다. 5. 오판술의 금고, 30년 전 진실의 열쇠. 조필두는 문태경에게 30년 전 사건의 실체를 말하며 오판술집 금고에 진짜 계약서와 아버지의 신기술 서류가 있을 것이라 증언한다. 이 정보는 민강유통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로 문태경과 정루시아는 다시 협력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정루시아는 이제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움직인다. 사랑마저도 복수의 조각이 된 지금 그녀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감정은 흔들리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누가 먼저 진실에 다가가고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 다음 화에서는 얽힌 감정의 전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고백과 갈등이 터져나올 예정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 26화 소설 모녀의 엇갈림. 민경채는 민세리에게 자신이 엄마라고 얘기하지만 민세리는 믿지 않는데. 1. 감정선의 중심, 사각관계와 흔들리는 신뢰. 민경채는 문태경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어가지만 정루시아와 문태경 사이를 의심하며 스스로를 통제하려 애쓴다. 회의 후 문태경이 묻는다. 신경 쓰이는 것이 있나요? 민경채는 고개를 돌리며 애써 덤덤하게 말한다. 당신을 보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생각나서요. 당신이 지키려는 것, 나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2. 민세리의 친모, 예상을 뒤엎는 제3자. 유전자 검사 결과 예상과는 다른 제3자가 친모로 나타난다. 장현숙은 그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며 이 사건이 또 하나의 판을 짤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한다. 민세리는 가짜 친모를 진짜라 믿고 전 재산을 넘기려 하고 이는 장현숙이 조작한 계획의 일부였다. 장현숙은 조용히 모든 판을 설계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순간이 드디어 온다.
민경채는 모든 회사의 지분을 가짜 친모에게 넘기려는 민세리에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외친다. 세리야, 그 여자는 네 엄마가 아니야. 내가 너의 친엄마야. 바보같이 지분을 넘겨. 그 말에 민세리는 얼어붙는다. 하지만 이내 말한다. 내 지분에 욕심나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믿어줄 줄 알았어? 언니는 처음부터 내 지분을 가로챌 생각으로 우리 엄마 찾아줄 생각도 없었잖아. 장현숙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인다. 판은 다시 짜졌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지. 3. 문태경, 정체 위기의 순간. 나타난 한 사람. 민두식은 문태경의 과거를 뒤쫓기 시작한다. 조필두의 병문안을 계기로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던 민두식은 마침내 문태경이 30년 전 사고의 피해자 기철이라는 사실에 가까워진다. 그때 민두식 앞에 장현숙이 나타난다. 모두가 긴장한 그 순간 그녀는 조용히 입을 뗀다. 그 아이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이고 문태경은 놀란 눈으로 장현숙을 바라본다. 아드님. 이라고요? 장현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한다. 제 아이예요. 30년 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찾아 헤맨 내 아들입니다. 정루시아는 그 곁에서 문태경의 손을 잡는다. 감정이 아니라 확신으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신뢰로. 우리는 이제 같은 편이에요, 태경 씨. 끝까지 함께 가요. 4. 조건 유통 인수, 복수와 도덕 사이. 문태경은 정루시아가 조건 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것임을 알게 되고 자신 역시 같은 이유로 조건 유통을 돕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진정한 복수의 한 팀이 된다. 5. 민경채, 드디어 의심을 시작하다. 정루시아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던 민경채는 점점 그녀의 정체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문태경과 그녀가 나누는 시선, 그리고 조건 유통에 대한 일관된 신념들이 퍼즐처럼 이어지기 시작한다. 정루시아, 문태경, 장현숙. 이들은 더 이상 복수를 쫓는 외로운 존재들이 아니다. 30년 전 감춰졌던 진실과 무너진 삶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